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과 가까워지는 프랑스, EU의 강경 노선에도 화웨이의 5G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올해에만 550억 달러 선물을 받은 프랑스, 중국 노트르담 성당 복구 참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프랑스, EU의 강경 노선에도 화웨이의 5G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올해에만 550억 달러 선물을 받은 프랑스, 중국 노트르담 성당 복구 참여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중국의 필사적인 프랑스의 구애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되는 것은 지금 프랑스가 중국하고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이 배경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이 배경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배경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지금 EU가 강경 노선을 벌이고 있어요. 화웨이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강경 노선에도 불구하고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은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의 아네스 파뉴에르 나셰 국무장관은 25일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BMF 비즈니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질문이 5G 네트워크 사업의 장비 공급자 선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대답은 미국이나 호주의 입장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어떤 장비 공급업체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노키아와 에릭슨 그리고 화웨이 등 3개의 장비 제조업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직 프랑스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지만 5G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프랑스 정부는 그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5G 통신 장비의 4개사 삼성,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이 4개의 장비 회사 중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고 다 통신 장비로 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프랑스의 통신 장비 한 25% 정도가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쓸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5G 현황을 한번 보면 프랑스 통신의 규제 기관인 ARCEF가 21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 기술 구현 방법에 대한 통신 사업자들과 당국과의 논의를 마친 상황이고, 또 EU가 지금 그러면서 이런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대해서 전혀 배제하지 않고 수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EU가 지금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대해서 검토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21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EU 주재 각 회원국 대사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5G 공급자 선정 때 해당 업체 본국의 법적 체계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합의한 초안을 내용을 한번 보면 EU 각국은 공급자가 제3국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본국의 법적, 정책적 체계 등 비기술적 요인을 고려해야만 한다. 다만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시면 제3국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안을 지금 수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EU 각국은 공급자를 다양하게 하고 한계 업체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도 역시 포함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주요 내용은 제3국에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미국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에서 백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EU에서 나오는 보고서에서도 의하면 화웨이의 통신 장비는 아주 문제가 있는 통신 장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장관들은 다음 달 회의 때 이 같은 방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프랑스가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또 그런 배경들이 뭐냐면 중국하고 프랑스의 경제 협력 때문입니다. 자, 그 배경을 보시면
AP통신과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11월 6일, 벌써 3주가 지난 이야기입니다. 11월 6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맞춰서 중국을 방문한 베이징 인민당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서 중국 프랑스 관계 행동 계획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배경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을 보시면 중국과 프랑스가 무역, 투자, 산업, 환경 부분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고, 양국이 체결한 경제 규모 협력의 규모를 보면 150억 달러, 약 17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국과 프랑스 관계 행동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는 프랑스산 농수산물에 대한 대거 구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거 구매에 대해서 내용은 오리와 거위 등 가금류 수입을 확대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프랑스산 돼지 수입의 확대. 지금 프랑스산 돼지 수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국 에너지 기업 간 협력 증진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중국의 베이징 가스와 프랑스 엔지가 함께 텐진의 가스 하역 터미널과 저장 시설을 조성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프랑스에게 이런 협력 관계에 대해서 무임승차하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시너지와 프랑스 토탈은 중국에서 액화 천연가스 소매 판매를 하는 합작법인까지 설립하도록 허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공산업 분야의 협력 증진도 있는데요. 중국이 프랑스 항공사 제조사인 에어버스로부터 A350 기종을 대량 구매를 하겠다. 그리고 중국과 프랑스는 헬리콥터, 항공기 엔진 개발, 파일럿 교육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프랑스에게 거대한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중국과 프랑스 금융 분야의 협력 강화도 시사를 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최근 프랑스에서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총 40억 유로어치를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는데요. 이는 중국과 프랑스 그리고 중국과 EU 간 금융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조치죠. 특히 프랑스에서 발매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도 어마어마하죠. 이 수수료가 프랑스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UN 그리고 G20 등 다자 시스템 내에서 프랑스와 협력을 지금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와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EU 내에서 투톱이죠. 프랑스, 독일의 투톱을 다 잡겠다. 지금 독일하고도 협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투톱을 다 잡겠다라는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독일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열심히 구애를 하고 있고, 영국도 구애를 하고 있지만 영국은 좀 미국하고 가까운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반응을 했는데, 프랑스는 중국 기업에 열려 있다. 프랑스 기업도 중국의 대외 개방을 계기로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3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커다란 보따리를 하나 내놨는데요. 3월 25일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에 국빈으로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조 원의 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월 23일 이탈리아와 25억 유로의 규모의 경제협력을 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400억 달러의 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이때만 해도 프랑스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시큰둥했거든요. 한 번 선물 주고 두 번 선물 주고, 그래서 이번에 5G에 대해서도 개방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보면 이탈리아와 맺은 금액보다 14배나 많은 금액으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월 달에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눈에 띄는 점을 한 가지 보겠는데, 1대1로에 프랑스도 동참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동참에 마크롱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번에 5G 통신 장비 이렇게 해서 다시 1대1로에 동참을 하게 될까 말까는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한번 우리가 눈여겨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3월 당시에 중국이 추가로 구매한 것에 대해서도 있었는데요. 중국 항공사들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의 합자 회사인 에어버스 항공기를 무려 350억 달러, 약 39조 원어치 구매를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11월 달에 마크롱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또 에어버스의 기술을 협력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5년 조류 인플루엔자 발바로 중단했던 프랑스 냉동닭 수입도 같이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가금류도 수입하고 돼지도 지금 수입을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마크롱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기술 접목을 언급한 마크롱인데요. 3월 달에 그 중국 제조 2025 전략과 프랑스 미래 공업 계획 간의 접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9년도 내에만 중국이 프랑스와 체결한 경제 협력 규모를 한번 보면 550억 달러, 약 63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3월 달에 400억 달러, 약 45조 원, 11월 달에 150억 달러, 약 17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550억 달러의 경제 규모를 규모를 했고, 이걸 선물로 완전히 프랑스에게 중국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크롱 대통령에게 최고를 성의를 보낸 시진핑인데요. 시 주석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이어진 마크롱 대통령의 2박 3일 일정에 거의 모두 동행하는 성의를 보내면서 이렇게 환대를 했죠. 이렇게 환대한 이유를 보면 중국이 향후 유럽과 서방과의 교류 중심에 있는 프랑스를 두려워한다라는 것. 왜 그러냐면 프랑스가 EU의 투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의 협력 강화가 미국 견제에 유용하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중국의 초대에 응하면 후한 보상이 따른다는 점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프랑스에게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유럽의 중심이 될 프랑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자면, 왕웨이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국제사무연구소 소장님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서방과의 교류 중심을 독일에서 점차 프랑스로 이전하고 있다. 이유는 미국이 글로벌 이슈에 빠져 있고,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한 몸살이를 겪고 있고, 독일은 경제 하강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집권 말기이고, 메르켈 총리가 이번에 다른 사람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라는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끌면서 유럽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중국의 판단을 통해서 지금 중국이 프랑스에 열심히 구애를 하고 있죠. 이 구애의 효과가 이번에 처음 나타났는데,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프랑스는 문호를 개방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외교와 다자협력,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서 프랑스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프랑스와 협력 강화가 미국 견제에 대해서 유용하다라는 측면입니다. 최근 중국은 프랑스에서 유로화 채권 40억 유로를 발행을 했고, 이번 채권 발행은 중국이 파리 국제금융센터 건설을 지지하면서, 즉 미국의 금융 패권을 부수기 위한 중국 프랑스 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현재 다자무역 체계 수호와 세계무역기구 WTO 개혁, 그리고 기후변화 등에 있어서 프랑스와 협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미국과 정반대 행보를 걸으면서 미국의 대항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WTO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중국이 개발도상국가의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위를 박탈하라 라고, 너희들은 포기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또한 보시면 기후변화도 미국은 탈퇴해버린 상태고, 그리고 다자무역 체계 수호 같은 경우도 미국은 다자무역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무역 협상을 지금 벌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가마다 FTA를 체결하고 있으면서 이 FTA의 체결 내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지금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프랑스와 중국 간 이견에 대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언급했던 상호 존중은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협상의 기본 정신으로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죠. 그리고 홍콩 문제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반응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시진핑 주석에게 유럽을 공유하는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자제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화론자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내정 간섭을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홍콩 사태 문제는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영국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프랑스는 거기 뒤에 있어서 중국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벼운 대화를 전달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중국의 초대에 응하면 후한 보상이 따른다는 점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프랑스에게 이렇게 커다란 선물을 줬는데요. 작년과 올해 중국에서 개최하는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미국 등 대다수 나라가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으로 거기를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것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 중국이 노트르담 성당의 복원에도 지금 참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열려진 상태입니다. 중국 신문망은 7일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리우 위주 중국 국가문물국 대표와 프랑크 리에스테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6일날 노트르담 성당 공동 복원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양국은 내년에 2020년에 노트르담 대성당 복구 협력 사업의 주제와 모델, 그리고 중국 측 전문가 선발 인원 등을 확정할 예정이고, 중국은 선발된 전문가들을 조속히 파리로 보내서 프랑스와 함께 복구 작업에 협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진시황릉 병마용 보호와 관련해서 양국이 기술, 과학 분야 교류를 진행하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복원한 세계유산을 우리 조금 보면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꼽히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 그리고 이탈리아의 훼손된 고대 로마 유물, 미얀마의 바간 불탑, 우즈베키스탄의 히바고성, 그 외의 다양한 문화재 복원에 중국은 참여를 하게 됐죠. 그리고 프랑스가 중국의 이러한 호의에 대해서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트르담 성당 복원인데요. 파손된 부분 가운데 외벽은 돌로 구성된 반면에 내부 골조는 목조로 돼 있어서 복원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리우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부분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의 능력을 입증해 왔다. 지금 노트르담 성당 복원을 한다고, 수년 내에 한다고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잡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잡음의 원인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복원할 것인가, 그리고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5년 안에 재건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5년 안에 재건이 굉장히 불가능하다. 왜? 재정 상태가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론으로 혼란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의혹을 보였던 노트르담 성당 복원입니다. 한국문화재청은 숭례문의 복원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지난 7월달 노트르담 성당 복원에 돕겠다고 의혹을 보냈지만,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의 손만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노트르담 성당 복원의 배경을 한번 보면, 중국의 기술력이 유럽 문화의 한복판으로 본격 진출하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군사, 우주에 이어서 문화 굴기로 글로벌 영향력을 넓히고 싶다라는 중국의 야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문화 소유자를 차치하면서도 이 분야에서 급속히 높이려고,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 중국의 마음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5G 통신 장비 화웨이에 대해서 문호 개방을 프랑스가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선택하는 회사는 그 프랑스의 회사지만 프랑스 자체에서는 허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시면 되고, 그 배경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그동안 시큰둥했던 관심이 프랑스가 중국에게 많은 재정 지원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프랑스가 설 수 있는 좋은 길을 삼을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것을 허용하고 배격하지 않은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보면서 프랑스는 급격하게 어쩌면 중국과 친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